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11월 13일입니다. 아침 기온이 매우 차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선 칼럼의 전상인 님이시네요. 서울대 명예교수이십니다. 이분이 민생은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다 라는 그 제목 하에 글을 올려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는 걸로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현장 소통이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밑으로 눈을 깔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보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좋은 내용을 제가 스스로 만들지는 솔직히 못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런 점이 있더라도 한번 읽어서 기록에 남겨놓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조음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얼마 전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한 윤 대통령이었다. 그랬던 그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니 국정기조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는데, 실은 대통령께서는 중요한 게 이념을 외치셔야 되죠. 그러면은 그 이하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원들이 실은 대통령께서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셔도 띄어야 되죠. 그건 그 당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관리에서 당연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일일이 대통령이 어린애들 그럼 뭐 그렇게 고위 공직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참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하나 있다.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거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했었죠. 근데 이제 이분은 또 현장 방문이라는 데서 목에 걸린다 했습니다. 즉 말해서 그 어떤 순간적인 또 일회성인 그러한 코스프레적인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깊숙한 실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우러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게 새삼스럽거나 가끔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항상 국민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재임 기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단골 슈퍼마켓에서 직접 장을 봤다. 그 슈퍼마켓에는 장관이나 국회의원 손님도 많았다. 덴마크에는 공관 대신 이웃과 담장을 맞댄 사제에 살면서 늘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총리가 있었다. 그 나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영국에서는 현직 장관들도 전용 관용차가 없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공항 출입극장에서 일반인들과 줄을 같이 선다. 일본 총리의 모든 일정은 다음날 신문에 자세히 게재된다. 비록 노는 물이 다르긴 하지만 먹고 마시고 이발하러 다니는 동선을 보면 그래도 완전히 딴 세상 사람 같진 않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위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신분 쪽으로나 공관적으로 민생 현장에서 크게 떨어져 있다. 이들 중 자기 발로 다니며
자기 돈을 자기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얼마 전 택시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국무총리는 1,000원쯤 되지 않냐? 고 대답했다. 한때 대통령을 꿈꾼 유력자들 가운데는 현금 인출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 2장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이도 있었다. 하긴 현재 야당 대표는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와 초밥, 소고기를 집으로 배달시킨 부하를 두었다고 하니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며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살기는 특권이 186가지라는 국회의원들이 압권일 것이다. 국회 입성이란 우선 생활 전선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인데다가 무노동 유임금의 장본인이다. 여기에 9명이나 되는 유급 보좌관이 그들은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준다. 예비군 훈련마저 사실상 면제다. 이런 사람들이 허구한 날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내어 민생과 별 상관이 없는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자신들이 민생 현장에 무심한 것은 둘째치고 행정 관료들이 민생 현장에 나갈 시간조차 뺏는 것이다.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혼란의 근본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겁니다. 물론 아까 잠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였던 이런 생활상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기는 참 힘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북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극성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경호를 쓰고 있어도 칼을 두고 와서 그 앞에 생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국회의원들의 특권 이걸 읽어보면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이 이른바 어묵 먹방이나 아기사랑 퍼포먼스를 위해 재래시 시장으로 줄지어 달려갈 것이다. 청년들과 생맥주잔을 기울이며 립서비스도 남발할 것이다. 정치 계절을 맞이하여 공무원들은 라면값 50원 이하나 비축 물량 방출 같은 생활 뉴스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서민 코스프레가 현장 중심 민생 정치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근본적인 정치 계획이다. 여기에 이분이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딱 이게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은 여야 승부를 넘어 유권자들이 정치권 전체를 심판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 정치는 영원히 공연불이다. 너무 현실이 직시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80 몇 회차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특권화된 이 카르텔, 이건 국회의원들뿐만 아닙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었는가? 우리가 대통령 지금 얘기를 하고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몇 분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번 통치를 한다 해서 그걸 대대로 물려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년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대통령을 뽑는데 그 전에는 일반 국민입니다. 그럼 다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서 왕궁처럼 지어놓고, 이건 솔직히 그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책임이죠. 왜 국민들이 그런 일에 비상식적인 거래.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특권화된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도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송영길 60세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송영길이가 봤을 때 한동훈이가 어린 놈이면은
우리가 볼 때 송영길이는 뭐 성토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강주 자기들이 그 숭고한 강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가서 룸사롱에서 술 마시고 이런 행태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송영길한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어떻든 간에 또 누가 어떻든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상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모르시는가 봐요. 아시면은 정말로 국민과는 유리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군. 마침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도 이거 앞장서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는 특권을 누려야지.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누려야 그걸 또 지휘하는 그 외에 또 우리들은 더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이가 한동희한테 어린 놈이라 했으면 우리 눈으로는 전부 다 어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송영길 얘기했듯이 물병이라도 머리에 던지고 싶은 국민들의 심정도 있습니다. 그걸 참는 거죠. 송영길은 그렇게 해도 감옥에도 가지 않고 또 더한 짓들 해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도 가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또 바로 쫓아와서 집어넣겠지.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걸 이승만 박사 45년 동안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해놨는데, 그 위에서 지금까지 집권한 사람들은 몇몇 분 빼놓고 정말로 가슴으로 울면서 국민들을 안고 통치를 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몇 명 빼놓고는 오로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안 된 진짜 능력도 안 된 친구들이 그 권력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특권은 폐지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국민 전체를 위해서 잠깐씩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내 편, 네 편만 갈라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 자리 차지해서 또 몇 년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특권 폐지 공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의 편에서 하는 정치를 하셔야지. 그거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잠깐입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권 폐지하세요. 폐지하시고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라고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